구실이야기 185회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재산 분할 협의가 원만한 경우를 직전에 다뤘고, 오늘 두 번째 주제, 협의가 안 되는 경우 공제 요건을 다룹니다. 상증법 제19조 배우자 상속 공제 제2항이 지난 영상 주제였고, 오늘은 제3항을 설명합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득이한 사유가 소의제기나 심판 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 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분할기한까지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영상에서 설명할 부분을 각자 다른 색으로 표시해봤습니다. 그림으로 간단히 볼게요. 부득이한 사유가 소송 이외의 경우엔 4월 중 사망하면 상속세 신고는 10월 말까지 하고, 다음해 7월 31일이 원칙적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이로부터 6개월 안에 분할할 수 있으니 다음 해 3월 말일이 예외적인 배우자 분할기한이 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소송이라면 원칙적인 분할기한인 다음 해 7월 말이 지나더라도 소송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가 분할기한입니다. 즉, 그림에서 표시한 별도의 기한까지 상속 분할을 마친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법조문을 분석해봅니다. 다시 돌아와서 상증법 제19조 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무엇일까요? 가족 당사자들 간에 저희 상속인 간 협의 안 돼서 싸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에서 일단 배우자 공제 인정해주고 기다려줘요. 한다면 누구든 배우자 상속공제를 임의로 최대치로 반영할 것이고, 과세관청 입장에선 무한정 상속세액을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만 엄격하게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해줘야겠죠.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제2호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가 경험해본 사례는 전부 제1호 상속인 간 소송이 제기됐을 때입니다. 제2호는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는 돌아가신 분의 법정 상속인이 도대체 누구냐와 같은 아주 드문 사례이므로 뒤이을 모든 논의는 상속인 간 법정 분쟁, 즉 제1호 소송이 진행된 경우로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이외의 사유는 가족 간 부득이하다고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인 분할기한, 우리 그림에서 다음 해 7월 말일까지 재산 분할이 이루어져야 배우자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법 제19조 제3항 중간 보라색 글씨를 볼게요. 소송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할해야만 배우자 공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재산을 분할한다의 개념은 단순히 우리끼리 이렇게 나눠 갖겠다는 의사표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습니다. 소송이 종료됐다는 것은 법원 결정에 의해 분할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판결문에 따라 이행함으로써 분할을 확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재산 분할을 끝낸 후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줘야 하는데, 오늘 주제에서는 협의분할계약서가 존재할 수 없으니 1. 판결문과 2. 등기나 등록증을 첨부하고 3. 이외의 재산이 분배된 증빙을 갖춰 신고합니다. 이 절차를 지켜야만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보다 제일 중요한 부분, 법 제19조 제3항 단서 부분 초록색 글씨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지난 영상에서도 제일 강조한 부분입니다. 배우자 분할기한까지 어떠한 신고를 했을 때에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상속인 간 협의가 잘 됐을 땐 분할기한, 우리 사례에서 다음해 7월 말까지 등기나 등록을 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해야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다툼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 분할기한인 다음해 7월 말까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금은 재산 분할을 할 수 없는 상태임을 세무서에 별도 신고해줘야 하는 겁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라는 것은 뭘까요? 보시는 서식대로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현존하겠지만 사망 후 상속세 신고 기한이 6개월인데 제 경험상 사망하자마자 상속인 간 다툼은 시작됩니다.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더욱 격렬해지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 내에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원칙적인 배우자 분할 기한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상속세 신고 기간 중 이미 소장이 접수되고 사건 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할 때 배우자 미분할 신고서와 소장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총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4월 사망하고 10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하던 중 상속인 간 다툼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음 해 7월 말까지 배우자 미분할 신고를 미리 해야 합니다. 통상 상속세 신고와 함께 미분할 신고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어 놓아야만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소송이 종료되면 판결문대로 재산 분할을 이행한 후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판결문 등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만 비로소 배우자 상속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이 종료되기 전에 세무조사 착수됐더라도 소송 종료 후 배우자 분할 관련하여 바뀐 내용이 있어서 상속세를 더 내야 하는 경우 수정신고를, 더 낸 경우에는 환급을 위해 경정 청구를 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끝으로 지엽적이긴 하지만 입법의 미비와 과세 당국의 무리한 과세권 행사가 있던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로 중요한 내용은 앞선 부분까지 끝났으니 여기서부터는 안 보셔도 돼요. 4월 사망하고 곧바로 상속인 간 소송이 발생하여 신고할 때 배우자 미분할 신고서와 사건 번호 등을 적법하게 첨부하여 신고했습니다. 신고 시 적용한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협의가 안 됐으니 민법상 배우자 비율을 적용했고 30억 원을 공제했죠. 소송 결과보다 세무조사가 먼저 착수됐는데 과세관청은 배우자목 분할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배우자 공제액 중 25억 원을 한꺼번에 부인하고 최소 공제액인 5억 원만 반영하여 결정했습니다. 상증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의할 때 배우자 미분할 신고를 적법하게 제출했다면 세무조사가 먼저 착수됐더라도 부득이한 미분할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도 함부로 민법상 분할 비율에 의해 신고한 내용을 부인할 근거가 없습니다. 향후 소송이 종료된 후 6개월 내에 판결에 따른 내용으로 분할되었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하기만 하면 과세관청은 이를 검증하고 배우자 공제 30억이 적법한지 재결정하면 될 일이지, 소송이 종료도 안 됐는데 세무조사 시점에 자의적인 해석으로 25억 원이나 한꺼번에 부인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상속세 세율이 50%이므로 배우자 공제 25억 원이 부인되면 상속인들은 당장 12억 5천만 원을 조사 때 토해냈다가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 배우자 공제액이 30억 원으로 확정되는 경우 다시 12억 5천만 원을 환급받게 된다면 긴 기간 큰 금액이 부당하게 묶이는 재산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죠. 배우자 미분할 신고를 했다가 나중에 소송 종료 후 6개월 내에 납세자가 분할 내용을 신고할 때에만 배우자 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소송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으니 우리는 일단 추징하고 보아야겠다, 환급은 나중에 받아라 라고 한다면 이는 과세권 남용이라 생각한 사례였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굳이 넣은 이유는 이러한 문제 내지는 입법 미비에 따른 혼란을 국가도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얼마 전 기재부에서 상속세 체계 개편으로 유산취득세 개념을 적용한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여기에 미분할 상속재산에 대한 신고 과세 방법 규정이라는 제목이 담겨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미분할 시 미분할 상속재산을 민법상 법정 상속분에 따라 신고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대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정산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즉, 현행 규정에는 상속재산 분할의 부득이한 사유를 규정하고 어떻게 해야만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다 같은 다소 추상적인 혼란스러운 요건만 있어서 그럼 신고할 때 우선 배우자 공제는 얼마로 넣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는데 유산취득세 개정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으로도 상속인간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상속세 신고할 때에는 민법상 법정 비율로 신고하면 우선 인정해줘야 할 것인데 앞선 사례는 과세관청의 과도한 법 적용이었던 점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주제를 두고 계산 방법을 설명하지 않아도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야 할 만큼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실무와 접목해서 마저 다 얘기하지 못한 지엽적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의가 있든 다툼이 있든 꼭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9개월 내에 협의 내용의 신고 또는 미분할 신고 행위를 해줘야 한다는 점은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185회 구실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